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1일 20대 대선판을 뒤흔들 엄청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모든 언론은 침묵으로 입을 닫고 있는데요.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걸까요? 서슬퍼런 정치검찰 윤석열이 혹시라도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일까요? 이미 알아서 기고 있는 기레기들의 작태가 애잔합니다. 그나마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몇몇 언론이 독립운동을 하듯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작지만 저 역시 스피커 노릇을 해봅니다. 21일 JTBC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보도를 하는데요. 그 내용은 2011년 대검 중수부 주임검사로 있던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눈감아줬다는 충격적인 보도였습니다. 단순하게 의혹을 다룬 게 아니라 당사자가 나누었던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사실을 확인해 줬는데요. 이 정도면 구속 수사를 해도 그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자가 대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질까요? 머리만 구멍 속으로 숨긴다고 누구인지 모르겠습니까? 제발 인간이라면 사퇴해야 합니다. 적어도 인간이라면 말이죠.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은 저축은행이 빌려준 1,805억 원입니다. 이 돈을 끌어온 건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였습니다. 당시 조 씨는 그 대가로 10억 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또 회사 돈 90억 원을 빼돌리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2011년 시작된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의 두 차례 수사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저희가 입수한 수사 기록에는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진실은 윤석열 게이트였습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법조기자였던 김만배 씨에게 수사와 관련된 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기 전인데요. JTBC는 21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검찰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내용을 확보해 공개했습니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사업 초기 자금 1,100억 원대를 부산저축은행에서 끌어왔는데요. 부산저축은행 그룹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인 조우영 씨가 대출을 알선했고 그 대가로 10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대출도 들여다봤지만 조 씨는 두 차례 소환조사와 전방위 계좌 추적을 당하고도 입건을 피했는데요. 당시 조 씨는 김만배 씨의 소개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 이과장이던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였는데요. 수원지검은 4년 뒤 같은 혐의로 조 씨를 기소했고 조 씨는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대검 중수부가 조 씨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에 출석해 일주일 안쪽으로 조 씨에 대한 2회 조사가 있는데 저, 김만배, 조우영이 2회 조사 출석 전에 대법원 주차장에서 만났다며 그때 김만배가 조우영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 물어보는 질문에 다 협조하면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조우영이 2회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실제로 주임검사가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했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다며 두 번째 조사한 검사는 윤석열 중수 이과장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요. 남 변호사는 조 씨의 첫 조사 전에 김만배에게 부탁을 했었는데 김만배가 아직 검찰에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김 씨에게 조 씨와 수사와 관련한 부탁을 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2013년 7월 정영학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나눈 통화 녹취록에는 남 변호사와 조 씨 등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가 거론됩니다. 당시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파산 후 관제인이 맡은 예금보험공사의 고발로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JTBC가 공개한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에게 수사관이 그냥 덮어줬다. 아예 터놓고 덮어줬다며 만배영이 고생을 많이 했다. A 검사장이 직접 수사관에게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관에게 우영이도 빼줘라고 하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라며 아마 다시 부르는 일 없이 무혐의로 종결하겠다고 얘기를 저한테 대놓고 했으니까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2003년에도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남 변호사와 조 씨는 2015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 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김만배 씨 측은 대장동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런 폭로가 나왔는데도 침묵으로 모르쇠로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선 출국 금지부터 시켜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장동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당시에 이 대출 자체가 부실대출, 부정대출이란 말이죠. 근데 대출 그 당시에 브로커가 누구냐면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이었어요. 조우영 씨라고 이제 이름이 실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수사받고 처벌받을 지경이었는데 당시 변호사가 박영수 특검이었습니다. 근데 박영수 특검을 소개한 사람이 김만배 전 기자예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 그리고 김만배 씨 그리고 이 조우영 씨 브로커 셋이서 중수보 조사를 받기 직전에 만나서 얘기했던 내용이 녹취록으로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김만배 씨가 커피를 한잔 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실제 조사도 안 하고 커피 한 잔 타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사관이 그냥 덮어줬다. 터놓고 덮어줬다. 만배 형이 고생했다. 그런 얘기가 오가고 그러면서 그 조우영 씨도 빼줘라 했더니 빼줬다. 그런데 당시 주임 검사가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었다. 이 내용이거든요. 지금까지 나왔던 대장동 건 중에 보도 중에 굉장히 특종 1, 2, 3에 들어갈 만합니다. 부산저축은행 대장동의 자금이 부산저축은행 자금이에요. 그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돈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걸 대출해준 사람. 이 양반은 4년 후에는 이 일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4년 전에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일 때 김만배 기자가 소개해주고 그때 빼줬는데 빼줬다. 그때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고 그걸 자기들끼리 한 녹취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특종이잖아요. 기사를 보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말도 없어요. 그냥 저축은행, 자금책,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 이렇게만 나오니까.